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자꾸 좌절감을 경험하고 절망감을 경험을 한다면 혹은 자꾸 의존하게 되고 분노감을 경험한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애착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 노래 가사들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질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나의 외로움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떠나면 또 외롭다고 느낄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됐지? 나의 부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내담자분들은 사과받고 싶어 해요.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고 싶어 하고 사과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화를 내면 화가 더 나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분노를 막 폭발을 시키게 되면 막 그게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한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막 정말 진심의 사과를 한다면 그건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실제로 화를 내면 화가 더 나고요. 그렇게 해서 얻는 카타르시스라는 건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잘못 해석이 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대리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감정의 표출 이런 것들이 카타르시스지 내가 진짜 막 물건을 부수고 다른 사람을 막 정말 때리고 이런 것으로 분노가 풀리지는 않아요. 더 보통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화가 이완이 됩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점점 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심리치료 장면에서 부모에게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다.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키웠는지,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키웠는지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보통 많이 권하는 건 편지 쓰게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꼭 붙일 필요는 없어요.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성숙한 수준에서 정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게끔 하는 거죠. 이제 부모 얘기를 조금 더 벗어나서 예를 들어 따돌림을 당했거나 혼자 굉장히 외롭게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버텨왔다. 그러면 그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묻고도 싶겠죠. 그런데 그걸 직접 묻는 거는 사실은 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시스를 가져오진 않고요. 아주 정제된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그분한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적어보는 건 필요해요. 그렇게 적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렇게 상황을 좀 포괄적으로 아주 조직화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제 조금 그 감정에서 멀리 한 발자국 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엉켜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도 되고요. 내가 그때 상당히 외로운 삶을 버텨왔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로 이걸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내 외로움을 같이 버텨줄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돼요. 첫사랑이 자꾸 생각나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뭔가 끝이 안 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고 이런 것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시험을 한참 보다가 시험지를 싹 빼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문제를 더 오래 기억해요. 왜냐면 미완의 그런 시험 문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내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뭔가 미완의 것으로 끝난 것들에 자꾸 마음의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외로웠었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글을 한번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그때 그랬구나. 내가 조금 더 나은 성인으로서 외로움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혹은 외로움을 어느 정도 혼자서 잘 다룰 수 있는 성인이 되려면 몇 가지 좀 해결하면 좋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선생님들이
야, 불안정애착 별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대. 이렇게 넘기고 싶겠지만 사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참 중요한 문제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양육을 경험해보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앞선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 자신이 되어도 되고 애인이나 친구가 되어도 됩니다. 재양육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굉장히 독특하게 뇌가 재배선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UCLA 정신건강의학과 댄 시걸이라고 하는 임상 교수가 이 실제로 재양육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뇌가 재배선되었다.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약물을 쓸 수도 있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편안한 관계를 3년에서 5년 정도 그냥 경험하다 보면 뇌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양육을 조금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득 돌아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거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재양육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과 괜찮아요. 반려동물과도 재양육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보살핌을 당한다는 그 친구가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로 여러분들의 뇌가 다시 말하자면 오동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외로움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박탈이 된 친구들의 뇌 실질이 뇌 전체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뇌 있잖아요. 그 뇌가 전체적으로 다 위축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그 트랙들,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다 가늘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 자체,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져 있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조금 방치되어 있거나 외로움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뇌를 조금 오동통하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회로들을 조금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조금 유대 관계를 맺는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일부러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막 시험하려고 이래도 나를 사랑해? 이래도? 이렇게 하면서 굳이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주시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애를 쓰기 시작하고요. 자기 삶을 이상한 방향으로 말하자면 갈아 넣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투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굉장히 잘 돌봐서 행복감을 조금 느낄 때 이만하면 내가 굉장히 재밌게 사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 그때서 주위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이 그런 행복감의 바닥 없이 다른 사람한테 퍼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감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빈번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먹은 음식이 되게 맛있었고 오늘 친구랑 나눈 이야기가 재밌었고 어젯밤에 잠을 잘 잤고 운동을 내가 해서 몸이 개운하다면 그 순간순간에 즐거운 감정을 느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향초에 불도 한번 켜보시고 따뜻한 담요도 두르시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되고 외로움을 느끼면 그걸 편안하게 표현을 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맺거나 좀 나 혼자서 또 즐거움을 찾거나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할 존재여서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여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운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한 애정이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외로움을 경험한 시기가 길었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운이 안 따랐을 뿐이에요. 그분의 운, 나의 운이 맞지 않았을 거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때 나는 굉장히 취약했고 그런 상황에 노출됐었던 것은 사실이다. 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약간은 다르고 나는 나만의 힘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고 나만의 힘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나의 원천 기술들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다. 그때는 취약했겠지만 나는 이제는 내 사람을 혹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알아나가고 있다.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버틸 만한 힘이 이제 생겨나가고 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사람들을 지켜나가겠다. 이것은 나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숙제는 이런 겁니다. 나를 외롭게 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천천히 글을 적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내가 지금 새삼 가지고 있는 힘들은 혹은 내가 지금 새삼 가지고 있는 나의 네트워크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담담하게 자기의 일대기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